저희 세 번째 에피소드 있어요. 자, 유비입니다. 또 유비 에피소드인데, 자, 잔치를 갔는데 네. 갑자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인 줄 알았던 채모 아저씨가 아. 뭔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고, 별로 평소에 친하게 안 지내던 이적이라는 끈떨어진 정치인 같은 애가 잠깐 나와보라 그래요. 가수 아니고. 네, 가수 이적 아니고. 네. 가수 이적 아닙니다. 맞아요. 이적이랑 가수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삼국지 팬들은 이적하면 가수보다 이제 당연히 먼저 떠올리죠. 문관 네. 캐릭터, 문관으로. 문관을 먼저 떠올리는. 이적이 잠깐 나와보라 해서 나갔더니 오케이. 화장실 가자고 해서 왜 남자끼리 화장실을 같이 갈까? 갔더니 막 동문, 북문, 남문에는 병사가 있습니다. 서문밖에 안 비어 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말을 타고 뛰는데 유비 다 날았다 잡아라. 나를 죽이기 위한 잔치였어. 이 잔치는 함정이었어. 도부소들이 뛰어 나오는데 하얀 진짜 말 무섭지. 정로를 타고 뛰는데 서문에 그 병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는 단계가 흐르고 있어. 그냥 너무 계곡처럼 심하게 계곡물, 건널 수 없는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병사를 배치하지 않았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 것인가 유비 47세. 근데 정로 이 말이 알고 보니까 주인을 죽이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괴월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구나. 그거 내가 그거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하고 배짱 부리면서 이 말 탔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외치는 맞아요. 거죠 정로한테. 정로야 네가 날 죽이는구나. 그랬더니 정로가 마치 항변하듯이 아닌데 이러면서 아닌데 이러면서. 단계를 건너서 유비가 살아가는 그 장면. 명장면 중에 하나. 식은땀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단계를 그렇죠. 건너기 직전까지는. 유비 입장에서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인가. 네. 유비 여기까지인가. 조조한테 잡혀주는 게 아니라 채모 그러니까. 따위에게 죽는단 말인가.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네. 읽으셨어요? 그럼요. 큐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국지의 위초고의 군주들은 다 이제 말 타고 그 살아남는 에피소드들이 살아남는 있는데 에피소드. 그 손권이랑 그러네. 손권도 뭐 이제 장류랑 뭐 엮이면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손견과 조무의 에피소드가 사실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이게 두건을 바꿔 쓰고 살아나가는 장면. 네. 네가 써라 임마.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구화를 그좀 총알 맞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삼국지에. 야 진짜 잠깐만 써라 이러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다 조무가 손견인 줄 알고 다 그쵸. 저기 쫓아가고. 조무가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비슷하게 이제 조조도 이제 뭐 도망을 한두 번 갔겠냐 여러 번 있지 조조는. 조조는 진짜 여러 약간 번. 비슷하게 그 마초한테 쫓길 때 그렇죠. 뭐 수염 긴 놈이 조조다. 수염 자르고 빨간 점프를 빨간 입는 점프 조조다. 하다가 이제 누구지? 조홍이 이제 투구를 뺏어가지고 그렇죠. 조홍. 내가 이제 따돌릴 테니 주군은 먼저 가십시오. 여기서 사실 조홍은 할 일 다 했어요. 조홍이 쓸모.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조홍이 중용을 받은 겁니다. 천하의 조홍. 그 이후로 공이 없거든 조홍은. 맞아요. 조홍. 그거 원줄이야 조홍은. 근데 조조의 목숨을 구했어. 그때 제가 근데 조홍을 사실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것도 그런데 산업투구 때문이잖아요.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네. 그 멘트 때문에도 있는데 그때 그 조조를 구할 때 이 말을 했거든요 조홍이. 이 세상에 조홍은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자렴일 겁니다. 자렴. 조자렴. 자렴은 없어도 되지만 조공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난 여기서 지킬 때 가시라고. 근데 그거 얼마나 또 의리 넘치는 사촌 말입니까? 동생이. 그거. 사촌 동생이. 이 말을 아마 장안에서도 한번 하고 그 그래요? 처음에 그 맨 처음 초반에 그 서영한테 털릴 때 아. 농딱 쫓아가는 그 형량 전투에서 아. 털릴 때 그때 했다는 버전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홍이 그때부터. 근데 그거 원툴이거든요 조홍. 그래서 그거. 그 삼국지 14에도 보면 그 혈로라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살려주는 그 스킬이 붙어 있어요. 자기는 죽어. 그러니까 자기는 못 빠져. 나중에 온갖 부패하고 막 돈 받아 먹고 막 조홍이 해도 그냥 조조가 그냥 다 뭐 쟤나 살려주네라고. 괜찮아. 목숨을 살려주는 사람이. 눈 감아주고 약간 확실하게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치킨 플레이. 네. 그 삼국의 군주 얘기들을 다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잡혀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삼국지가 이제 군웅 시절 때부터 여러 군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잡힌 군주들은 그냥 끝난 거고 살아남은 자들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진짜 도망쳐야 될 때도 어떻게든 그죠? 더러워도 살아남아야 그럼 반전을 깰 수 있다. 어떤 지점에서 좀 재미를 느끼십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성인님. 저는 약간 그 정로에 정로. 대해서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죽이잖아요. 자기 자기 이거 자기의 뭐, 탄 주인을 죽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네. 이제 정로 쿨타임 그때 찬 거 정로 아니냐. 쿨타임이
방송을 그러니까 정모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아씨 나 쿨타임 아직 안 돌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좀 더 있다 죽일 건데. 명마는 네. 명마였단 말이에요. 정로가 그 정도 단계를 단계 뛸 건널면 정도로.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점프 한번 제대로 떼가지고 살리고 네. 이제 그 쿨타임이 낙봉파에서 이제 방송을. 유비가 입촉할 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했다. 내가 타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하면서 주는 건데. 근데 제가 거기서도 조금 무서움을 느끼는 게 예. 유비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시간쯤 계산했어. 내가 쿨타임 찼어 지금이야 이거 이제 분명 이번 궁 쓴다 이번에 얘가 어이 군사의 말이 상당히 날뛰는구려. 좋은 말을 타셔야 군사 왜 이런 말을 타고 있어 이러면서 말 바꿔줬어. 막 그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아이고, 또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지금 방통이 일부러 지금 어. 유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지금 버전도 그런 나오는 버전이 판에 있죠. 그런 버전이 네, 이제 신상국에서 지금 신상국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그걸 이제 방통이 알고 오히려 그때도 이제 방통이 쿨타임이 찼다는 걸 알고 반대로 방통이 지금이라면 알고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유비를 자진해서 타겠다. 네, 그리고 막 거기 이제 선봉으로 갈 때도 그렇죠. 막 병사들 뒤에 냅두고 이제 그쵸, 먼저 그쵸. 막 가잖아요. 내가 먼저 가고. 하야말 탄자가 유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그렇죠. 나중 보니까 방통이었다. 낙봉파라고 막 이러면서 연대 호가 봉춘데 그러니까 뭐. 낙봉파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맞아.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좋은 각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비가 무섭다기보다는 유비가 벌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무서워지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금 약간 서늘함이 계산기 느껴졌어요. 유비. 유비가 정말 유선을 던지고 다 계산적인 방통을 정부에 계산적인 태우고.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유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자, 네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 남양 호로긴 한데 관우의 저주. 관우의 저주. 관우가 인정.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시죠? 너무 안타까운 네, 장면. 우나라의 배신. 그 삼국지 읽으면 3번 덮는다는 게 책을 던지고 예,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는 게 처음이 관우 죽었을 때. 관우가 먼저 죽으니까요. 에이 안 읽어 씨. 그래서 이 나간 중에 책 이따위 써가지고 막 이러면서 두 번째 역시 유비고 세 번째가 제갈량. 네. 장비가 약간 그때 그래서 그 약간 거기 안 들어가져요. 장비 죽는 거는 그 조금 정도는 아쉬워. 아니다. 근데 그 정도 왜냐하면 관우가 죽어서 이미 개슬픈데 맞아요. 너무 빨리 죽어요. 장비가 따라. 맞아. 바로 따라가듯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슬플 타이밍 없이 그러니까 관우의 죽음이 약간 묻어간다는 묻어가는 느낌이랄까? 맞죠. 네. 묻어가는 느낌. 그 죽고 나서 유비 그쪽 유리엔도 이릉전투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장비 죽음이 약간 유비 쪽에 붙어 있게 되면 약간 큰 다른 쪽에 이벤트잖아요. 있죠. 또 맞아요. 이릉 전투가 그래서 네. 쫙 전투 이제 멋있게 치르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되는 거지만 육손의 화계에 의해서. 뭐 관우를 좋아하시니까 여쭤본 거긴 한데 뭐 큐님 혹시 관우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에 남는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가 이제 배신에 대해서. 그쵸. 아까 배신 얘기 네. 하셨는데 전형적인 배신사. 근데 이제 관우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그 서사 중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때가 관우 입장에선 잡혔을 때보다 좀 끝났다. 네. 그 서늘한 그 관우 입장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여몽이 이제 계속 포로로 잡고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맞아요. 총나라 군사들을 대해주고 뭔가 민심이 이반되는 과정. 왜냐면 잘해주죠. 총나라랑 오나라 그 형주가 어떻게 한 나라에 계속 오랫동안 복속돼 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심이 이렇게 이반되는 과정이 그거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봤었으면은 네. 그 근거지를 지금 군사로 전술로 군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 막 여몽이 막 그런 장면을 묘사되잖아요. 그 성에서 막 병사들이 막 가족들이 오라고 우니까 편지 관우 같은 밑에서 거는- 병사들이 다 탈영해가지고 맞아요. 막 네. 오나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몽이 고수긴 고수다. 예, 거기서 관우가 우르르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맞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 그런 거 병사들 실제 잡혔을 때는 거의 체념 상태였을 것 같고 맞아. 그 순간에 딱 그 쨍함이 느껴져가지고 쨍. 맞아요. 서늘해졌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막 어린 병사가 막 주춤주춤해서 못 가니까 관우가 막 가라고. 맞아.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 흐르죠. 바로 그 관우가 이제 그렇게 슬프게 진짜 서늘함을 느끼면서 죽었는데
이게 그냥 안 죽지 않습니까? 삼국지 연의에서 돌아오잖아요. 관우의 저. 관우 있을 때 관우의 복수 리벤지 모드. 예. 관우가 그 복수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온 장면인데 목을 잘라서 이제 송건이 아. 조조한테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폭탄 돌리기. 자, 안돼 안돼. 나 아니야. 이러면서. 조조가 시켰다고. 근데 조조가 어짜요? 목만 오셨어. 관공 어째요? 목만 오셨어. 어짜요? 목만 오셨어. 자, 그렇죠. 하는데 그 목을 굳이 또 열어보잖아요. 눈을 갑자기 부릅뜨더니. 눈을 부릅뜨고 수염이 막, 고추서고 뭐 호통을 질렀단 말도 있고 관우의 목이 그래서 조조가 이제 기절에 실신해서 혼자죠. 예. 혼절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회복을 잘 못하고 사실상 그 이후로 죽었죠. 되게 안 좋게 해서 예, 죽었다. 예. 거의 이런 관우 설이 죽은 있는데. 거랑 에피소드 거의 연희에선 그렇게 가죠. 예. 거의 그대로.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보면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조조하고 관우의 또 이 어떤 이 브로맨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이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인데 그쵸 있죠. 관우 있죠. 입장에서는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을 받아주고 싶지 않아. 아니 그 조조가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사실 살아 있을 때.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관우 네. 조조가 막 관우 그 목에다가 또 이게 막 몸으로 막 나무로 뭐 짜주고 막 장례 엄청 적국의 장수 장례 치러주고. 네, 예. 성대하게 치러주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조가 진짜 짝사랑을 심하게 한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병력 같은 거 영혼 어떤 거야. 결혼식 막 이런 거 하자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선사한다 관우 아. 입장에서는. 아 근데 이게 이제 독자 나관중 아저씨가 저희 입장에서는 관우가 그 최고 빌런인 조조한테 죽어서도 한 방 먹이는 그런 그렇죠. 장면을- 연희 입장에서는 네. 좀 조조가 나쁜 놈이고 그죠. 관우 유비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굿가이즈니까 이게 약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좀 조조가 불쌍해 보인다. 그런 거. 네. 조조를 이렇게 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몽이 죽죠. 예, 여몽이 심지어 송건이 형주 함락을 축하하는 어, 자치장에서 연회장에서 연회장에서 그 몸에 7-9만인가에서 70 70 출혈. 팍 이렇게 분사하면서 피를 아니 그 분사하면서 심지어 거기서 관우가 빙의해가지고 맞아요. 송건 손권을 네이놈 쥐새끼 너희 같은 쥐새끼 놈 같은 놈 이러면서 하다가 죽어요. 예. 눈앞에서 홍건 진짜 개무섭겠다. 내가 믿던 최고의 공을 세운 여몽이라는 장수가 갑자기 관우 홀령에 붙들려서 막 피 쏟고 주는 장면에 슈퍼히어로가 되는 그러네. 겁니다. 되게 좀 굉장히 기괴한 기괴하고 무서워. 기괴 호러다. 나중에 또 이제 이 반장하고 마충이 사로잡는데요. 예. 그 마충한테 적토마를 주고 반장한테 청룡 얼얼도를 주거든요. 그 이제 아버지 아이템이잖아요. 관행이 나중에 나중에 복수해서 똑같이 이렇게 관흥 장포가 해서 네, 잘 가져오는데, 근데 관행이 이제 일행대전에서 이제 반장을 추격할 때 반장 앞에 관우의 홀령이 나타나서 맞아 그렇게 반장이 그렇게 으아! 나오지. 놀라서 관우가! 이제 관흥한테 한 칼을 관우한테 줬고 목된강. 그렇죠. 이 세 가지 장면, 네, 관우의 저주 장면이죠. 이 장면들은 어떠십니까? 관우의 저주 어떻게 보셨어요? 통쾌했죠. 요나라 쥐새끼들아. 관우가 제 최애이기도 하고 나는 그냥 뭐 모르겠고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볼 때 너무 슬퍼서. 아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팍팍 예, 느끼게 아무래도 해줘요. 조금이라도 네. 그렇게 무섭다기보다는 그땐 저희 재밌었죠. 어릴 땐 그렇게 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무서운 장면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 호러스틱하다. 같아요. 예. 뭔가 저는 이걸 성장기 때 이제 만화나 책으로 봤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껌껌하고 집 들어와서 뭐 이제 껌껌한 데가 얘네 집 많았어가지고 골목이 되게 껌껌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길 가다가 귀신 나올 것 같은 생각했죠. 그래서 맞아요. 관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안 그래도 뭐 귀신 영화 한번 보고 나면 막 화장실 한 못 간다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 아예 나가 돌아다니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관우 이거 봤었을 때도 이게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셨어요? 증폭시키게 하는 그런 게 있었었던 밖에 것 못 같아요. 나가셨어요? 귀신이나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저는 한동안은 막 누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예. 물론 지금 그냥 한 10걸음, 20걸음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밤중에 그거 막 엄마가 슈퍼마켓 뭐 네. 사오라 그러면 막 엄청 뛰잖아. 막 엄청 으아 뛰고, 하면서 예. 으아 하면서 뭔가 뛰잖아. 계속 쫓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비해서 이제 좀 무서움 좀 안 느껴요. 그죠? 좀 안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요새 무서운 사람이 분들 더 있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건가? 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귀신이, 무서운 거니까. 네. 이런 너무나 교훈을- 맞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무서운 얘기, 삼국지 무서운 얘기까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음.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처음 출연하시긴 했고 뭐 앞으로 또 하실지도 모르지만 뭐 일단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소감, 삼국지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이런 방송이라는 형식으로 좀 더 하면 아, 네, 아니, 저는 끊으라는 네, 메시지가 죄송합니다. 왔어. 죄송합니다. 예, 좀더 이상으로 하실 수 있죠. 치시는데 네.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사실 저희 이따가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가서 더 할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또 할 거거든요. 12시간 보고 싶으면 네, 치킨집으로 오라 이거야. 치킨집으로 와서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지금 편하게 얘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주제로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못한 얘기 없어요? 한 그 제가 있어요, 사실. 사회자 직권으로 30초 드릴게요. 네. 짧아요? 1분. 사실 저는 그 남양 특집이라 그래서 네. 그 제갈량이 남만 정벌할 때 네. 만두의 아, 유래 그 얘기를 예. 또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왜냐하면 머리 잘라서 그게 실제로 뭐 자르거나 하진 않지만 그쪽에 이제 풍습이 그 사람의 뭐 50명인가 49명인가 49명이었던 머리를 잘라서 원주민 머리를 강에다가 호수에다 받치면 파도가 예, 노예가 이제 해소가 돼서 파도가 거쳐서 이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거기서 뭐 그렇지 않고 고기 소로 이제 해서 알려줄게. 그래서 밀가루 사람 올려서. 머리 모양처럼 해서 그게 만두의 유래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그 남만의 풍습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하기 시간이 너무 30초는 짧네요. 자, 큐님은요 어떠셨어요 오늘? 못한 얘기 있으세요? 못한 얘기는 사실 뭐 끝이 없는데 맞아요. 끝이 없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카테고리 이렇게 나눴던 거 네 가지 뭐 제가 이제 좀 공포의 네 가지 카테고리. 공포의 네 가지 뭐 배신이라든가 이제 포위됐다거나 도망을 가는 그런 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저가 이제 제일 몰입할 만한 상황 중에 하나는 사마이가 이제 외통수에 걸려 가지고 네. 이제 이건 상방곡. 네, 상방곡, 상방곡에서 상방곡. 화기를 당해서 진짜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함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다시 자, 만나지 말자 그런 거 했었을 때 이게 공포를 넘어서 어느 순간 체념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공포가 무엇일까? 진짜 순수한 공포를 맞이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주저앉게 될까? 체념하게 될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공포가 무엇일까? 아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몰입해서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공포란 무엇인가? 주제가 바뀌었어. 아무튼 사실 좀 길게 봤을 때 저는 헌재가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좀 평생이 호러야. 근데 진짜 평생이 호러. 감금 네. 호러. 우선 헌재가 이각 박사한테 탈출해가지고 조조가 옹립하기 전까지 어. 방랑을 하던 어릴 때부터 그런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 근데 내가 언제나 죽음을 계속 마주하고 있으면은 황제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더 증폭될 수도 있고 내 목을 노리는 사람들, 목숨 혹은 지위를 노리는 사람들 그런 게 많았을 것 같아서 이거 자체가 또 원수적인 공포 아닐까. 맞아요. 좀 스토리로 쭉 보자면은 헌재는 뭐 태어났을 때도 막 독사 시도도 많았고 죽을 뻔도 그러네, 했고 그쵸. 벌써 왕권 다툼에 이게 나중에 들어가지고 막 동태호하고 하태하고 벌써 싸우잖아요. 마누라도 보는 앞에서 죽이고 눈 막, 앞에서 죽이고 예. 유변 형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공포를 마주하는 제일 좋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 빨리 체념의 단계로 빨리 그 공포에 내 몸을 맡기면은 그냥 물알체 단계가 되면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네. 무서운 거다. 도망치니까 네. 무서운 거다. 유협은 그러니까 뭐 헌재는 어느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약간 뭐 공포가 있다가도 초월을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그 방랑기에. 조조 옆에 살다 체념해서. 보니. 그러니까 노예화되는 거지. 노예화, 가스라이팅 네. 심하게 돼가지고. 아니 그 헐크 같은 거네. I'm always angry 같은 음. 거네. I'm always scared. 술 많이 딱히 마셨어요. 무섭지 않다. 이런 그래서 얘기까지. 예.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공포를 느끼십니까 평소에? 매일 느끼죠 저도. 체념하고 살고 계세요? 모라이체 돼 있으세요? 뭘 할지 뭐 이런 거 갑자기 아까 버림이란 것도 있었는데 계속 얘기하다 버림받다 보면은 보시니까. 아니 버림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내 군주가 갑자기 뭐 세력에 흡수합병돼 가지고 네.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운명은 뭐 그렇죠. 팽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는. 이렇게 보내지는 건가? 이런 유비 처자식처럼. 뭐 유비 처자식 아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씨 이러고 막 미안하다. 말 타고 내가 가버리고. 살아야 삼국지가 진행되기 때문이지. 오늘 저희 그 출근했던 기관 화장실에 적혀 있었던 건데 네. 세상은 날 우리를 버릴 수 없답니다. 왜냐면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오. 조조는 버림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세상이 조조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세상을 가지러 가보도록 하죠. 삼국지 유튜브와 함께.
좋습니다. 세상을 가지러 가시죠. 아, 삼국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다들 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첨언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언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또 와주실 예. 거죠. 아, 그러면 저 기회가 된다면 너무 재밌어요. 영광입니다. 출연료도 없는데 좋아하고 있어. 진짜 너무 재밌어. 이런 말 어디 가서 회사에서 이런 말 하면 아, 저 새끼 또 저 소리 한다 이러거든요. 또 계속. 시작한다 삼국지 아저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국지 3번 읽은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삼국지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국지 얘기하고 싶은 실컷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무 좋아요. 와서 삼국지 얘기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네 오늘 이렇게 삼국지 8편 리메이크 삼국지 게임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삼국지 남양 특집 이 무더운 정말 힘들고 더운 최악의 여름을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삼국지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성희님과 키우님이었습니다. 만물 삼국지 저는 황 선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